50대 보험 설계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구 강동 하수처리장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근로자와 구조를 하러 출동한 소방관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수조 안에 있던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성추행한 여중생 5명에 전학이나 학급 교체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본사 1급 처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흡수합병되면서 잇따라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4년 동안 동결됐던 택시 요금이 이르면 12월부터 평균 19.1% 인상됩니다. KTX 울산역을 이용할 때 붙던 할증 요금은 폐지됩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과 울산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일자리 창출 등 울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장 회식이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는 문화회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술자리 회식은 가장 싫어하는 회식에 꼽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19% 인상됩니다. 네, 기본 요금은 600원 오르는 대신 구군간 할증 요금은 폐지됩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4년 만에 택시 요금 인상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현재 2,200원인 기본 요금은 2,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와 시간 요금을 올려 모두 19.19% 인상한다는 겁니다. 대신 할증 제도가 개선됩니다. 도심과 KTX 울산역 구간 등 구군간 할증제는 전면 폐지되고 군 지역 내 할증제는 20%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할증제 폐지로 실제 요금 인상 효과는 16%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하는 단거리 승차 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울산의 관문인 KTX 울산역을 포함한 시내 권역과 군 지역 간 할증을 전면 폐지해서 이번 요금 인상에 시민들은 반대 입장이 많았으며 구군간 할증 폐지에는 찬성했습니다. 요금 오르게 되면은 다른 물가도 좀 오를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울산역에 택시 타고 이용하는데 아마 할증이 없어지는 거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울산시는 조합요금 조정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인상된 택시 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의 흡수 합병이 잇따르면서 울산에 있던 본사가 잇따라 타지로 빠져나갈 조짐입니다. 성진 지오텍에 이어서 KP케미칼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고압그룹에서 유아 부문을 분리해 독립한 KP케미칼. 울산의 본사와 2개 사업장을 둔 연매출 1조 원대의 대형 사업장입니다. 지난 2004년 롯데그룹에 인수된 이 회사는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의 흡수 합병이 결정돼 롯데석유화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주식 시황이 좋지 않아 최종 합병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말쯤 울산 본사도 서울로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법적인 절차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 합병 기일은 12월 27일입니다. 그게 이제 KP케미칼은 한 달 전에 실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앞서 성진지오텍이 포스코 플랜텍과 합병하면서 포항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다 여론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도 건설장비 엔진 시장 진출을 위해 대구에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탈울산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장 및 본사의 역외 이전은 자금의 유출과 세수 및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정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 경제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의 역외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 확충과 행정적 지원 강화 등 보다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얼마 전 보험 설계사가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잠적한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50대 보험 설계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는데 이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직장인 29살 김모 씨는 올해 초 자신의 보험 설계사인 50살 조모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금융상품을 잘 아는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은행 이자의 10배 가까운 매달 3%씩 높은 이자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1억 원 적금을 구해서 모아놨는데 월 3% 준다니까 좋겠죠. 하지만 조 씨는 처음 몇 달만 이자를 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자 지급을 미루다 결국 지난주 행방을 감췄습니다. 조 씨에게 이렇게 돈을 투자한 사람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보험 설계사인 조 씨의 고객들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50여억 원, 한 번에 6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 씨는 오랫동안 보험 설계사를 하며 최우수 사원상을 받은 점을 이용해 고객들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제가 보험을 3개나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잘했어요. 꼼꼼하게. 믿음도 좋고. 이미 피해자 8명이 9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현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편 지난달 높은 이자를 미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다 경찰에 자수한 보험 설계사 51살 정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 씨의 금융 계좌를 분석 중인 경찰은 계좌가 너무 많아 시일이 걸렸다며 다음 주쯤 계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 씨가 돈을 숨긴 곳을 찾아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북구 강동 하수처리장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와 구조를 하러 출동한 소방관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수조 안에 있던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 강동 하수처리장에서 최초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34분쯤. 한 달 전 준공한 하수처리장 저수조 안에서 쇠사슬 교체 작업을 하던 시공사 하청업체 직원 44살 배모 씨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17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119 안전센터 소속 34살 박용복 소방교도 배 씨가 쓰러져 있는 맨홀 아래를 살펴보다 저수조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도착했을 때 요구조사가 밑에 떨어져 있었고 대원들이 현장 상황이 어떻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질식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고 당시 높이 9.2m의 저수조는 작업을 위해 생활하수를 모두 빼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유독가스로 가득 찬 저수조 안에서 작업하던 배 씨가 질식해 숨지고 박 소방교도 저수조에서 올라온 유독가스의 정신을 잃고 아래로 떨어져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배 씨는 작업 당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들어간 자체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울산시 소방본부는 박 소방교를 순직 처리하고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소방관에 임용된 박 소방교는 3살과 5살 된 2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은 롯데건설을 주관사로 한 푸른 울산 주식회사가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됐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중국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10개 공공기관이 오늘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전 기관들은 한국석유공사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울산시와는 업무 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전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 울산시는 혁신도시 이전을 지원하고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 오시면 빠른 시일 안에 정착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원과 배려를 다 할 것입니다. 이전 기관들은 일자리 창출 등 울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산업과 문화,
공동체적 삶이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도시 새로운 모범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라 합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은 올 연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치게 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오는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국제고가 울주군 서생면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윤시철 시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교육부로부터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울산국제고를 설립하는 데 동의한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며 연말까지 학교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학교 설립비 200억 원과 10년 동안 매년 5억 원씩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며 울산시 교육청에 국제고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6일 UBC 프라임 뉴스가 보도한 울주군 온양읍 내광 일반산업단지 조성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가칭 내광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여부를 심의했지만 주민 반대와 자연훼손 우려, 인근에 허가한 공장들이 방치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현장 답사 이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회식하면 흔히 폭탄주에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최근엔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는 이른바 문화회식이 대세라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연극이 공연 중인 시내 한 소극장이 울주군 한 면사무소 직원들의 회식 자리로 변했습니다. 정전의 술자리 회식 대신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이른바 문화회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무지에서 1시간 거리인데도 그동안 회식을 꺼리던 여직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등산도 가고, 때로는 직원들이 모여서 밥도 한걸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문화공연도 보고, 또는 이런 거를 1년 연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기는 거죠.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회식이 맛집 투어 회식에 이어 2번째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반면 직장에서 많이 하는 술자리 회식은 가장 싫어하는 회식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문화회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연업체도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인들 회식 대신에 공연장을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또 단합대회도 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 간에 단합도 다지고 또 예술적 감성도 키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폭탄주와 2, 3차 술자리로 대변되던 직장의 회식 문화가 점차 문화회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의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293만 원으로 300만 7천 원인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고용부가 전국 24만 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울산의 1인당 월간 근로시간은 191.9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지난 8월 노사특별협의회에서 오는 2015년까지 3천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기로 한 현대자동차가 우선 4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려 하자 노조가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사업부별로 요구한 인원 충원은 필요하지만 노사 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지회가 반발하는 내용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회사 측에 신규 채용 공고를 연기하고 채용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학교에서 남자 동급생을 성추행한 여중생 5명이 전학이나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 모 중학교는 지난 16일 휴식 시간에 교실에서 여학생 5명과 남학생 2명이 같은 반 남학생 1명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 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여학생 2명에게는 전학 처분을, 다른 여학생 2명은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학생 3명에게는 교내 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자의 징계 요청이 있었으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징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지검은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1급 55살 김모 처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처장은 원전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전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은 지금까지 한수원 본사 간부 6명과 지역 원전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시내 상가 앞에서 행인에게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울주군 서생면 방파제 앞 승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직 고등학교 체조 코치 45살 임모 씨는 신변 비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임 씨가 임시직으로 고등학교 체조 코치로 일하다 2달 전 해고됐고 유서에 사는 게 힘들다는 내용이 있는 점으로 미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다니는 철강회사의 자재를 빼돌려 수억 원을 챙긴 모 철강업체 영업부장 44살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자재 32억 원어치를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다른 업체에 23억 원을 받고 덤핑 판매해 회사에 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3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45살 이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1시부터 3차례에 걸쳐 112에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70여 차례의 허위 신고를 해 입건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을 얻고 내일 저녁 7시 30분 문수구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분요드코르와 격돌합니다. 1차전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한 울산의 김호건 감독은 방심하지 않으면 승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3골 이상 차이로 지지 않으면 결승에 올라서 다음 달 10일 문수구장에서 사우디 팀과 우승컵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황성찬 울산경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 치안 체제를 갖추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경찰대 1기인 황 청장은 경찰청 보안국장과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이 오늘부터 투표 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시위에 나선 이경황 울산 선대위원장은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새누리당은 투표 시간 연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3회 외국어 수업 경진대회가 오늘 남구청에서 8개 팀 52명의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하루 10분씩 외국어 수업을 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종일 차가운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상미 캐스터,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요? 네, 내일은 출근하실 때 따뜻한 외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도 13도에 그쳐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도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으니까요. 항해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구름 많겠고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 곳에 따라 간간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으로는 청주와 서울, 춘천이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대부분 지역이 맑다가 낮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 4도 떨어져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9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오전에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